그럼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어떻게 되실까요? 뭐 변호사 개업하셨다고 합니다. 참 개업 신고하셨다고. 글쎄요. 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한 것 같은데. 경제 활동을 하실까요? 과연 진짜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법조계 떠나신 지도 오래되셨는데 물론 자격은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신데 정말로 이분이 변호사로 일을 하시려고 개업 신고를 하신 건지 다른 생각이 있으신 일단 뭐 건지. 그 의뢰인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의뢰인이 찾아오는지와 별개로 예. 개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에 돌입한 건 사실이죠. 법률적으로는. 예, 법률적으로. 실제로 이제 회비도 한 달에 5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실제로 하시겠네요. 예. 그 홍준표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물러나면서 홍준표 네. 대표가 SNS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당내에 고관대직 지내고 국회의원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생활에 추한 사람도 있었고 의총에 술 취해온 사람도 있었고 뭐 국비로 세계 일주 다녔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1년을 네오 외환 속에서 시달렸다. 이렇게 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느라고 예. 왜 1년씩이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지옥이었다, 고통이었다는 건데 왜 자처해서 자청해서 그들의 대표가 됐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직을 1년씩이나 이렇게 그 별 불만 없이 유지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제일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나는 지옥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과연 있을까? 예. 그러게요. 모르고 사실 받지도 않았으셨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알았던 거죠. 지금 보면은 종류도 아주 뭐 더 구분했고 아마 그 이게 마지막 페이스북 글이라서 그렇지 그 여유가 더 주어졌다면은 기회가 더 주어졌다면 아마 종류를 더 많이 나열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까지 세분할 정도면 이미 대표 맡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을 텐데 예. 뭐하러 그 지옥을 스스로 뛰어들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그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일부에서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쇄신안 발표를 했고 또 쇄신안 발표하자마자 당내에서 반발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당내에서 이렇게 반발이 커지는 이유 그리고 김성태 권한대행이 이런 부분을 과연 잘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당내에서의 반발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은 쇄신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 네. 쇄신 자체를 싫어하는데 쇄신안의 잘잘못을 떠나서 예, 쇄신안이 뭐 강도가 낮아서 반대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쇄신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정말 그 좀 뼈저린 어떤 고뇌 속에서 나온 그 반응보다는 뭐 그런 반응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그래 잘못했냐 여전히 좀 그렇게 느껴져요. 아직도 표로 맞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몰리고 있지만 2년 후에 또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몇 달이면 몇 년치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결국 총선은 2년이나 남았고 2년 후에는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집을 다 허물려고 하느냐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뭐 어제 나온 얘기들 초선들 재선들 나온 얘기들 보면은 그 휴대폰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안에 보니까 뭐 친박계 의원들 이름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살벌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제가 옮기기도 민망한 얘기들이 막 올려 있던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들 저는 사실 뭐 그런 얘기들한 거는 뭐 그 내부 어떤 뭐 친박계 비박계 나눠서 싸우는 거 늘 그래 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뭐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한때는 한나라당이 100명을 다 차지하고 또 4년 후에는 민주당이 100명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호위를 넘기면 다음 그 선거 때는 전혀 다른 날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시대가 바뀌고 있는 큰 어떤 이 전환의 어떤 지금 와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에 보수라고 자칭해왔던 세력들이 보수가 아니라 냉전적 수구 세력이었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확인되어 가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뭘 작은 것도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들이 이제 팽배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치 변동을 갖다 기다려 가지고 다시 이제 회생을 갖다 도모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 그 단순히 날씨 바꾸기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작은 변화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안이 그런 시대 변화에 걸맞는 보수 어떤 회생 또는 새로운 보수를 어떤 구축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야. 그건 자유한국당 내에서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또 현재의 범보수 진영 내에서 가능할까라는 의문까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작은 변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예. 어떤 분들은 봉숭아학당은 예견된 일이다. 일이 될 줄 알았다. 이 일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아마도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쪽에 좀 무게를 좀 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바른미래당. 얘기 안 했던 분들도 있지만 바른미래당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 바른미래당 성적도 어찌 보면 더 안 좋았잖아요. 자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제3당으로서의 목표 같은 거. 이렇게까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예, 이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바른당으로부터 출발해서 예.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만든 바른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때 바른당이 가졌던 어떤 특징이 보수 혁신이었던 것이거든요.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을 위해서 그렇죠. 보수 혁신하겠다 그러는데 그 보수 혁신은 좀 실패한 것 아닌가. 그 보수 혁신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 그다음 비전 이런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판명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와 별개로 그 이후에 국민의당 일부 안철수 계열 또 합쳐진 포함한 쪽과 합쳐졌는데 합쳐지면서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본인들도 이제 인정하듯이 내부의 결합도도 굉장히 어수선한 낮은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존재 자체가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의문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수 혁신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바람에 또 합치는 바람에 더 혼란이 있었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바라볼 때 이 당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인지를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다른 정치 세력과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과 미래가 다투는 그것이 뉴스가 되고 이제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바른과 미래라고 하는 게 이제 유승민 전 대표하고 안철수 전 후보죠. 이제 후보의 좀 갈등 같은 것들이 많이 비춰졌던 것이 선거 기간의 사실이기도 하고 어제 이제 바른미래당 그 워크숍을 가졌는데 안철수 전 후보도 안 가고 유승민 전 대표도 안 갔다고 합니다. 그 자리도 안 갔기도 했고 그 자리에서는 이제 안철수 전 후보 뭐 책임지고 물러나야 되는 거다. 뭐 정계에서 이제 자리를 떠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안철수 전 후보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제가 볼 때 일반인들의 관심사는 아니다. 네, 뭐 관계되는 분들의 관심사일 수는 있겠는데 예. 일반 국민들은 몹시 바쁘다 지금 생존 유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I'm walking alone, the streets are empty. The only thing I can see is my own silhouette. I'm getting stronger. 자청해서 그들의 대표가 됐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직을 1, 2년씩이나 이렇게 그 별 불만 없이 유지했느냐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나는 지옥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설득력이 과연 있을까. 예. 그러게요. 모르고 사실 맞지도 않았었을 거 아니에요. 예, 다 알았던 거죠. 지금 보면은 종류도 아주 뭐 더 구분했고 아마 이게 마지막 페이스북 글이라서 그렇지 그 여유가 더 주어졌다면은 기회가 더 주어졌다면 아마 종류를 더 많이 나열했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까지 세분할 정도면 이미 대표 맡기 전부터도 알고 있었을 텐데 예. 뭐로 그 지옥을 스스로 뛰어들었느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제 앞으로 그럼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일부에서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과 인터뷰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쇄신안 발표를 했고 또 쇄신안 발표하자마자 당내에서 반발도 있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당내에서 이렇게 반발이 커지는 이유 그리고 김성태 권한대행이 이런 부분을 과연 잘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세요? 네, 당내에서의 반발은 뭐 여러 가지 배경이 있겠습니다만은 쇄신 자체를 좀 싫어하는 게 아닌가. 네. 쇄신 자체를 싫어하는데 쇄신안의 잘잘못을 떠나서 쇄신안이 뭐 강도가 낮아서 반대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쇄신 제대로 되겠느냐라는 정말 그 좀 뼈저린 어떤 고뇌 속에서 나온 그 반응보다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하세요? 이 바른미래당은 사실은 바른당으로부터 출발해서 자유한국당에서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 탄핵을 찬성했던 사람들이 만든 바른당과 국민의당 일부가 이렇게 통합해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바른당이 가졌던 어떤 특징이 보수 혁신이었던 것이거든요.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 위해서 보수 혁신하겠다 그러는데 그 보수 혁신은 좀 실패한 것 아닌가. 그 보수 혁신을 할 수 있는 자격, 능력, 그다음 비전 이런 것이 다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이제 판명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와 별개로 그 이후에 국민의당 일부 안철수 계열 또 포함한 쪽과 합쳐졌는데 합쳐지면서 정체성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고 본인들도 이제 인정하듯이 내부의 결합도도 굉장히 어수선한 낮은 그런 좀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존재 자체가 존재의 이유, 존재의 의미, 존재의 가능성,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의무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보수 혁신도 보여주지 못했고 그 바람에 또 합치는 바람에 더 혼란이 있었고 국민들이 그래서 이게 바라볼 때 이 당이 무엇이냐 어떤 존재인지를 좀 회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다른 정치 세력과 경쟁하고 다투는 것이 뉴스가 되는 게 아니라 바른과 미래가 다투는 그것이 뉴스가 되고 이제 관심사가 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결국 바른과 미래라고 하는 게 이제 유승민 전 대표, 그럼 이제 홍준표 전 대표 어떻게 되실까요? 뭐 변호사 개업하셨다고 합니다. 참 개업 신고. 글쎄요, 뭐 비경제활동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로 전환한 것 같은데. 경제활동을 하실까요? 과연 진짜로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약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법조계 떠나신 지도 오래되셨는데 물론 자격은 있으시죠. 당연히 있으신데 정말로 이분이 변호사로 일을 하시려고 개업 신고를 하신 건지 다른 생각이 있으신 건지. 의뢰인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의뢰인이 찾아오는지와 별개로 개업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경제활동에 돌입한 건 사실이죠. 법률적으로는. 법률적으로. 실제로 이제 회비도 한 달에 5만 원씩 꼬박꼬박 내야 되니까 경제활동을 실제로 하시겠네요. 그 홍준표 얘기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물러나면서 홍준표 대표가 SNS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나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뭐 당내에 고관대직 지내고 국회의원 아르바이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 사생활을 추구한 사람도 있었고 의총에 술 취해온 사람도 있었고 뭐 국비로 세계 일주 다녔던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정말 1년을 내후 외환 속에서 시달렸다. 이렇게 좀 힘들었다라고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씀을 듣고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대표하느라고 왜 1년씩이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했었어야 될까요? 그런 사람들을 지금 보면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지옥이었다, 고통이었다는 건데 왜 자처해서 뭐 그런 반응도 없진 않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그래 잘못했냐 여전히 좀 그렇게 느껴져요. 아직도 표로 맞았는데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안 좋은 지금 조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몰리고 있지만 2년 후에 또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 정치라는 게 몇 달이면 몇 년치가 바뀌는 건데 그래서 결국 총선은 2년이나 남았고 2년 후에는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집을 다 허물려고 하느냐.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요. 아니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요? 뭐 어제 나온 얘기들 초선들 재선들 나온 얘기들 보면은 휴대폰 사진이 언론에 보도가 됐죠. 안에 보니까 뭐 친박계 의원들 이름 거론이 되면서 굉장히 살벌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뭐 적으로 봐야 한다. 또 제가 옮기기도 민망한 얘기들이 막 올려 있던데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뭐 그런 얘기들 저는 사실 뭐 그런 얘기들한 거는 뭐 그 내부 어떤 뭐 친박계 비박계 나눠서 싸우는 거 늘 그래 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새삼스러운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제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보면은 과거에도 뭐 서울시 의회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당선된 사람이 100명이라면은 한때는 한나라당이 100명을 다 차지하고 예. 또 4년 후에는 민주당이 100명을 다 차지하고 이렇게 선거 때마다 왔다 갔다 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은 이 호위를 넘기면 다음 그 선거 때는 전혀 다른 날씨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뭐 시대가 바뀌고 있는 큰 어떤 이 전환의 어떤 지금 와중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 그동안에 보수라고 자칭해 왔던 세력들이 보수가 아니라 냉전적 수구 세력이었다는 것이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확인되어 가고 그리고 더 이상 어떤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뭘 작은 것도 맡기기 어렵다는 판단들이 이제 팽배해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정치 변동을 갖다 기다려 가지고 다시 이제 회생을 갖다 도모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날씨 바꾸기 기다리고 있어서는 네.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작은 변화조차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안이 그런 시대 변화에 걸맞는 보수 어떤 회생 또는 새로운 보수를 갖다 구축하는 그런 마스터 플랜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자유한국당 내에서 과연 가능할까? 아니면 또 현재의 범보수 진영 내에서 가능할까라는 의문까지 사실 있는 거거든요. 예.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작은 변화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것은 납득이 안 가죠. 예. 어떤 분들은 봉숭아학당은 예견된 일이다. 일이 될 줄 알았다. 이 일은 더 갈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아마도 지금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그쪽에 좀 무게를 좀 실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바른미래당. 뭐 얘기 안 했던 분들도 있지만 바른미래당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이 바른미래당 성적도 어찌 보면 더 안 좋았잖아요. 자리를 못 찾은 것 같아요. 제3당으로서의 목표 같은 거. 이렇게까지 부진했던